그리스 총선서 우파 정당 신민당이 4년 6개월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신민당은 약 40% 득표로 과반 의석 확보해 단독 정부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총리로는 미초타키스입니다. 그리하여 2015년 1월 총선과 그해 9월 조기 총선의 패배를 설력했습니다. 반면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 정당은 31.6%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신민당은 의석 300석 중 절반을 넘는 약 158석의 의석을 얻어 다른 정당과의 연합 없이 자력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민당 미초타키스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고 싶다, 떠났던 자녀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반면 급진 좌파연합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개표 중간 집계 결과 패배가 사실상 확정되자 국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를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무거운 정치적인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책임있고 역동적인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월 총선에서 국제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을 끝내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그리스 역사상 첫 급진좌파 정부의 수상이자 최연소 총리 자리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킨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집권 4년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치프라스는 당초 국제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을 거부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2015년 1월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긴축 거부를 앞세워 총선에서 승리했으나 막상 총리직에 오른 뒤에는 그리스 경제의 파국을 막는다며 공약을 뒤집고 채권단에 더 강화된 긴축안을 수용하며 국민적 반발을 샀습니다. 추가 긴축안을 담은 국제채권단이 협상한 수용 여부를 놓고 2015년 7월 실시된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결국 부결되어 막상 그렉시트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결국 파국을 막기 위해 채권단의 백기를 들고 더 혹독한 긴축 요구를 담은 3차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치프라스는 8년에 걸친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체제를 2018년 8월 종식하고 최근에는 경제성장세와 함께 실업률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권 초 자신의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급진 좌파 정당을 대거 지지했던 청년층은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신민당의 표를 몰아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를 맞게 된 원인은 한 명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한 명의 지도자가 바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입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정치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940년대와 1960년대에 총리를 3번 역임했고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도 1981년부터 1989년 총리를 지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총리 재직 시절 건강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그리스판 포퓰리즘의 씨를 뿌렸습니다. 아들인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연금 급여를 줄이는 등 긴축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창당해 유력 정당으로 성장했던 사회당은 아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인기를 잃었고 결국 소멸했습니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반서방 기조를 내세웠으며 사회주의자였고 사회공학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다가 마침내 파속당을 결성하여 1981년에 집권에 성공합니다. 그는 2차례 집권하면서 철저한 포퓰리즘 정책을 사용합니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취임 직후 강요들에게 내린 지시는 30년 뒤 조국을 국가 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전 계층 무상 의료, 연금 지원액 인상 등 인기 영합주의 정책으로 11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당사자와 그 후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데 그 대상자가 무려 4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재임 기간 주요 기업들을 국유화하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비대해진 공공부문은 국고를 고갈시켰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은 그리스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산주의 활동한 자를 다 포용합니다. 이때부터 여당인 파속당과 보수당인 뉴데모크라시당 사이에는 경쟁적인 복지정책 확대가 추진됩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양당이 1981년부터 2009년 사이 복지 포퓰리즘, 온정주의 등으로 나라를 파멸로 이끕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니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스 정부가 늘어난 복지 혜택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에서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총리는 공교롭게도 안드레아스의 아들인 게오르게 파판드레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 정책은 1980년대 그리스 모습과 닮았다며 아버지의 선심성 정책에 대한 청구서가 아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은 국내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들 파판드레우는 총선 유세에서 재정적자 축소보다 경기 부양을 강조한 그의 공약은 집권하자마자 불거진 그리스 재정 위기로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그리스 디폴트 위기를 넘겨야 하는 과제가 아들인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제였으며 공무원 월급을 깎고 연금을 줄이고 의료 등 복지 지출은 줄이고 긴축 조치들을 수없이 내놨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노동계와 서민 등 사회당의 지지 기반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로선 총리의 길이 가시밭길이었고 결국 민심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재정이 거덜난 상황에서도 그리스 국민은 복지 축소에 반대했습니다. 2009년 신민당이 긴축 정책을 펴자 국민의 극렬한 반대로 조기 총선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사회당이 압승했고 총리에 오른 파판드레우는 확장 재정을 통한 내수 부양을 경제정책으로 제시하며 구제 금융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결국 2010년 5월 IMF와 EU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오르게 파판드레우는 취임 2년 만인 2011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스는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600억 유로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 금융이었습니다. 그리스는 원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장기간 부흥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일본의 4.9%보다 높은 5.2%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1950년부터 1973년 오일 쇼크 이전까지 연평균 7% 성장을 기록하는데 이 시기를 그리스의 경제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같은 고속 성장은 미국의 유럽 원조 프로그램인 마샬 플랜에 따라 유럽 전체가 성장함으로써 수출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 1인당 국민 생산은 2배 이상으로 오를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리스의 국가 부도로 가는 모습이 현 대한민국 모습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36,000명 추가로 늘리겠답니다. 2019년 예산안을 작년보다 41조 원가량 늘어나 470조 5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문재인은 뭐가 좋은지 좋다고 웃고 있습니다. 고용 참사와 경기 침체를 국가 세금으로 채우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결국 그리스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부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조업까지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자본주의의 꽃인데 이걸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 나라 경제가 정상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 눈치를 보며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한일 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IMF를 겪었는데 또 다시 역사를 반복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깨우는 데 앞장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